혹시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억지로 고개를 끄덕인 뒤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지쳐버린 적 있으신가요? 더 무서운 점은 상대는 당신의 희생을 금세 잊어버리지만 당신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그 순간만큼은 아주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당신은 타인에게 관대할수록 존중받지 못하는 걸까요? 왜 단 한마디 아니오가 관계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면서도 죄책감 없이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귀곡자 괴구즈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말은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상대와 나 사이의 정칭과 형세 사이를 모두 지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모든 일을 억지로 떠맡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 나아가고 언제 멈춰야 할지 압니다. 문을 닫으면서도 적을 만들지 않는 현명한 거절의 기술을 가지고 있죠.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이 듣게 될 지혜는 단순히 거절을 잘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오직 이익만을 쫓아 다가오는 사람들을 스스로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반면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모두를 만족시키려다 모든 것을 잃는 대가입니다. 겉으로는 항상 친절하고 열정적이며 누구에게나 다정한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늘 지쳐서 살아가는 유형이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부탁해도 승낙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달려가죠. 비록 일정은 이미 꽉 찼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마음의 여력이 남아있지 않아도 그들은 할 수 없다는 두 글자를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동의하는 것은 진심으로 원해서가 아닙니다. 상대에 실망하는 눈빛이 두렵고 이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을까 겁나며 잘 유지되던 관계가 갑자기 차가워질까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그들은 당장의 평화를 얻지만 스스로에게는 보이지 않는 짐을 하나씩 더 얹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친절은 의무가 되고 당신의 열정은 상대에게 너무나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늘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들은 정작 스스로 명확한 한계를 긋지 않았음에도 도움을 받는 이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귀곡자는 인간관계가 단순히 선의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한쪽이 멈출 줄 모르고 계속 퍼주기만 하면 상대방은 점차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상대가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너무 쉽게 얻어지는 것에 익숙해지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감동하고 두 번째는 감사할지 모릅니다. 10번째가 되면 우리의 도움은 습관이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거절하면 그들은 우리가 이전에 도와주었던 9번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거절당한 그 한 번에만 집중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한계 없이 도움만 주는 이들이 겪는 역설입니다. 많이 도와줄수록 거절할 때 더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거절은 단순히 상대의 부탁을 처리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질서를 보호하는 능력입니다. 한계를 일찍 보여주면 상대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모호하게 굴며 억지로 승낙했다가
약속을 어기면 오히려 그 불명확함이 감정에 더 큰 상처를 줍니다. 귀국자는 사람을 살피고 일을 살피고 때를 살피는 것을 처세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누군가 부탁을 해올 때 단순히 난처함을 모면하기 위해 급히 대답하지 마십시오. 세 가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상대가 정말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나에게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그리고 승낙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말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오는 정당한 부탁이라면 할 수 있는 선에서 돕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정을 생각해서 범위를 정해 도와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상대가 자신의 책임을 무책임하게 당신에게 떠넘기는 습관 때문에 반복되는 요구도 있습니다. 모든 요구에 똑같이 고개를 끄덕인다면 당신의 친절은 빛을 잃고 맙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공통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불과 몇 분 뒤에 상대방 감정만 생각하느라 그 뒤에 이어질 긴 후유증은 잊어버립니다. 거절의 말을 들은 상대가 슬퍼할까봐 시간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일을 떠맡는 것이죠. 결국 기한을 넘기거나 결과가 나쁘거나 혹은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상대의 실망감은 더 커집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거절했다면 순간의 아쉬움으로 끝났을 일을 억지로 승낙했다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신뢰 자체가 무너집니다. 귀국자의 정신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신의를 지키는 것이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의란 내가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약속하는 것입니다. 한번 약속했다면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것이 진짜 신의입니다. 아무거나 무분별하게 승낙하는 사람은 당장은 사랑받을지 몰라도 머지않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한 뒤 결정하는 사람은 상대를 잠시 기다리게 할 수는 있어도 그 말에는 무게가 실립니다. 그저 환심을 사려고 던지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거절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결핍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해야만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죠. 그들은 희생을 통해 관계 속에서 자리를 지키려 합니다. 마치 쓸모가 없어지면 버림받을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가 자신을 고마워하고 기억해주고 특별하게 대우해주길 은연중에 바랍니다. 그런 보상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들은 자신이 이용당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 고개 끄덕임 뒤에 말하지 않은 큰 기대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귀국자는 행동의 저변에 깔린 동기, 특히 자기 자신의 동기를 먼저 깨달으라고 가르칩니다. 승낙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진짜 돕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미움받기 싫은 것인가?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중요한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은 것인가? 정 때문에 돕는 것인가? 아니면 희생으로 상대의 마음을 사려는 것인가? 이 부분을 명확히 보지 못하면 도움은 쉽게 거래로 변질됩니다. 나는 무언가를 주면서 다른 것을 바라고 상대는 자신이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됩니다.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친절은 원망으로 바뀝니다. 도가더자에서 말하는 부드러움은 누구나 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물은 지형에 따라 흐르지만 자신만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위를 돌아갈 수는 있어도 결코 바다로 향하는 길을 멈추지는 않죠. 사람 또한 말은 유연하되 경계는 확고해야 합니다. 모든 요구가 설명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의 실망이 모두 내 책임인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의리를 저버려서 슬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단지 처음으로 당신의 부드러움을 통제하지 못해 불쾌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둘을 구별하려면 상대가 당신의 상황과 선택권을 존중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거절당했을 때 실망하더라도 당신의 한계를 받아들입니다. 반면 이익만 쫓는 사람은 압박을 가합니다. 과거의 공로를 들먹이거나 죄책감을 자극하거나 관계를 끊겠다는 협박을 해서라도 당신의 결정을 바꾸려 하죠. 한계를 마주했을 때 그들이 보이는 반응이 바로 그 관계가 정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편리함에 기반한 것인지 알려주는 척도입니다. 하지만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차갑게 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옳은 말이라도 말투가 잘못되면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목표는 상대와 싸워 이기거나 그들의 요구가 무리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자신의 경계를 지키면서도 서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즉각 대답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살피거나 자원과 여력을 생각해 보겠다고 하십시오. 그 짧은 여유가 감정의 압박에서 당신을 구해주고 충동적인 승낙을 방지해 줍니다. 신중히 고민한 후 할 수 없다면 최대한 빨리 거절하십시오. 늦어질수록 상대의 기대는 커지고 다른 대안을 찾기만 어려워질 뿐입니다. 제때 확실히 말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기다리게 만들지 않기 때문이죠. 현명한 거절은 자신의 경계가 부끄럽지 않다고 믿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면이 두려움에 차 있으면 말은 양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너무 돌려 말해 상대가 계속 희망을 품게 하거나 반대로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어 지나치게 날카롭게 말하게 되죠.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님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비로소 침착하고 공격적이지 않으며 스스로를 낮추지 않는 거절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정당한 경계라 할지라도 상대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은 거절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가 무시당했다는 그 느낌 때문입니다. 마음을 얻지 못할까봐 두렵다면 요구를 거절하기 전에 먼저 그 감정을 어루만져야 합니다. 정을 먼저 살피고 거절은 나중에 하십시오.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거절은 대개 아니오라는 그 글자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말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 부탁할 때 그들은 단순히 요구사항만 건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기대와 때로는 수줍은 마음,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까지 담겨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불쾌한 태도로 단칼에 잘라버린다면
그들은 단순히 부탁을 거절당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가신 존재로 취급받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귀국자는 말의 힘이 화려함이 아니라 듣는 이의 마음을 정확히 어루만지는 능력에 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이라도 표현 방식이 다르면 관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세에 능한 사람은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원칙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칙이 불필요한 칼날이 되지 않도록 전달 방식을 바꿀 뿐입니다. 거절하되 마음을 잃지 않으려면 사람과 그들의 요구를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당신은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저랑 상관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대신 사정이 딱하신 건 이해하지만 현재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십시오. 당신은 항상 남한테 부탁만 하네요 라고 하는 대신 이번에는 제가 당신의 기대만큼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한쪽은 거절을 인격에 대한 비난으로 만들지만 다른 쪽은 특정 상황에서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입니다. 그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상대방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무시당한다고 느끼는지는 결정의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도가의 지혜에 따르면 물길을 돌리려 할 때 먼저 물의 흐름을 따라간 뒤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거센 물살에 맞서 억지로 벽을 쌓으려 한다면 그 충격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물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면 굳이 맞서지 않아도 물은 스스로 새로운 길을 따라 흐르게 됩니다. 말도 이와 같습니다. 거절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감정 중에서 타당한 부분을 먼저 받아주십시오. 이는 거짓으로 동조하거나 헛된 희망을 품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그들의 상황을 듣고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의 방어 기제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거절이라는 경계선을 훨씬 쉽게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필요가 처음부터 부정당하면 상대는 자신이 도움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논쟁하고 변명하며 압박하려 들 것입니다. 귀국자는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 충돌이 생기기 전에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라 보았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부정당한다고 느끼는 것에 저항합니다. 그러니 상대의 어려움은 인정하되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섣불리 약속하지 마십시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칙은 교과서적인 문구가 아니라 음악, 경청하고 인정하며 한계를 명확히 긋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질서입니다. 경청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알고 인정함으로써 그들의 품위를 지켜주며 한계를 그어 나의 자원을 보호하십시오. 음악, 불명확한 기대로 서로가 얽매이지 않도록 분명하게 끝맺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이미 일정이 꽉 찬 상황에서 추가 업무를 요청할 때 짜증 섞인 대답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매우 급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마쳐야 할 업무가
두 가지나 있어서 퀄리티를 보장하며 추가로 일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말에는 상대를 탓하거나 게으르다고 평가하거나 과도하게 사과하는 태도가 없습니다. 단지 사실을 전달하고 일을 받았을 때 생길 결과만을 제시할 뿐입니다.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 할 때 거절해야 한다면 더욱 침착해야 합니다.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설교하거나 들통날 거짓말을 지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반드시 지켜야 할 재정적인 기준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대답을 반기지는 않겠지만 상대의 불만이 곧 나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는 너무 많은 설명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미움받기 두려운 사람들은 자신이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이유를 나열합니다. 하지만 설명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에게는 협상할 지점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오늘 바쁘면 내일은 어떨지, 돈이 부족하면 조금만 빌려줄 수는 없는지, 이 일이 어려우면 다른 일은 안 되는지 파고들 것입니다. 귀국자는 말의 절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망설임을 드러내고 상대가 파고들 틈을 만들어줍니다. 결정을 내렸다면 이유는 짧고 진실하며 직접적인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은 현재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명확합니다. 이 투자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은 상대의 계획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몇 시간씩 논쟁하는 것보다 훨씬 견고합니다. 말을 적게 한다고 해서 냉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뜻함은 말투와 태도에 있는 것이지 변명의 양에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죄책감을 피하려고 모호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하기 싫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번 두고 볼게요. 아마 될 거예요. 노력해 볼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은 나의 곤란함을 잠시 미룰 뿐 불안함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상대는 계속 기다리고 기대를 품다가 결국 더 적합한 사람을 찾을 기회마저 놓치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거절하게 되면 그들은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느낍니다. 부드러움이 모호함은 아닙니다. 물은 지형에 따라 흐르지만 흐름은 분명합니다. 거절의 말도 그래야 합니다. 어조는 온화하되 결정은 명확해야 합니다. 귀국자는 또한 말의 무게를 싣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아니오라고 말하면서도 눈빛이 흔들리고 말투는 계속 사과조이며 말끝마다 여지를 많이 남긴다면 상대방은 당신의 동요를 금세 알아챌 것입니다. 압박하기를 즐기는 사람은 당신이 마음을 바꿀 때까지 설득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게 말할 필요도 억지로 강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평소의 말투를 유지하고 논쟁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결정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음악. 상대가 계속 매달린다면 같은 한계를 조금 더 짧게 표현하며 반복하십시오. 당신에게 이 일이 중요하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역시 어렵습니다. 이는 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의지력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게 막는 것입니다. 물론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약속을 바꿔야 할 때는 사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음악, 정당한 나의 한계를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사과하지는 마십시오. 과도한 사과는 상대를 내가 잘못했으니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도와주지 못해 아쉬워하되 내 것이 아닌 죄책감까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도와드리지 못해 정말 아쉽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이는 예의를 갖추면서도 결정은 번복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현명하게 거절하려면 적절한 타이밍과 공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거절을 요구받으면 양쪽 모두 난처해집니다. 음악. 거절이 상대의 자존심과 관련되어 있다면 따로 조용히 이야기하십시오. 거절을 공개적인 비판의 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체면이 위협받을 때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귀국자의 가르침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옳은지 그른지만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 너머의 전체 상황을 내다봅니다. 상대방이 체면을 잃지 않고 물러설 명분은 무엇인지, 관계는 어떤 형태로 지속할 수 있는지, 거절 후에도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생각합니다. 음악. 그러므로 지혜로운 거절은 모든 문을 닫아버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자신의 한계를 지키면서도 상대방이 막다른 길에 몰리지 않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은 반드시 본인의 실제 능력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불편한 감정을 잠재우기 위해 지킬 수 없는 새로운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절하되 길을 터주어 상대의 체면은 지키고 나의 한계는 보호하십시오. 음악. 거절당하는 상대가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는 그들이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느끼지 않을 때입니다. 상대가 우리를 찾아온 이유는 무언가를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문이 너무 갑작스럽게 닫히면 그들은 당연히 문을 억지로 밀거나 논쟁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향을 발견하게 되면 그들은 우리를 설득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귀국자는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상황의 흐름을 바꾸는 기술을 중시했습니다. 음악. 지략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상대를 꺾어서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황의 방향을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도 갈등은 저절로 줄어듭니다. 거절에 있어서도 이 원칙은 하나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일은 거절하되 가능하다면 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업무를 대신해 줄 시간이 없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작은 부분만을 알려주는 식입니다. 돈을 빌려줄 수 없다면 믿을 만한 다른 도움의 경로를 공유해 줄 수 있습니다. 만남에 참여할 수 없다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진심을 담아 다른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음악. 중요한 것은 대안이 반드시 능력과
진심 안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저 죄책감을 덜기 위해 내뱉은 말이라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약속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전의 거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새로운 짐만 더해질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이 보고서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15분 정도 시간을 내어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상대에 대한 배려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연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을 때 단지 거절의 미안함을 덜기 위해 친구로 지내자는 제안을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네는 거짓된 제안은 상대방에게 헛된 희망만 길게 키울 뿐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슬플지라도 명확하게 대답하는 것이 훨씬 더 자비로운 태도입니다. 귀국자는 언제나 말의 최종 결과를 내다보았습니다. 듣기에는 달콤하지만 상대에게 잘못된 기대를 품게 하는 말은 결코 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상대에게 상처가 되더라도 현실을 직시하게 돕는 것이 훨씬 책임감 있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거절을 잘한다는 것은 상대가 아무런 부정적 감정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일입니다. 실질적인 목표는 경멸, 거짓, 모호함으로 상대를 더 깊이 상처 입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말해도 거절당한 상대는 분명 슬플 것입니다. 자신이 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을 느낄 권리를 상대에게 허락하십시오. 그 감정을 즉시 없애려고 결정을 번복하거나 헛된 약속을 하지 마십시오. 도가에서는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 것을 중시합니다. 타인이 나의 한계를 즐겁게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듯 그들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강요하게 두어서도 안 됩니다. 양쪽 모두 자신의 감정과 선택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그들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은 이 대화 기술의 핵심입니다. 많은 관계에서 사람들을 격분하게 만드는 것은 거절당한 그 이익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직원이 적절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 리더는 사람들 앞에서 비꼬며 그 사람의 의욕을 꺾을 수도 있고 그 노력은 인정하되 왜 적절하지 않은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다시 제안할 수 있는지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제안을 거절한다는 결과는 같지만 한쪽은 상대의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다른 한쪽은 의욕과 관계를 지켜냅니다. 귀국자는 인간이 이익뿐만 아니라 명예를 위해 행동한다는 점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체면이 지켜질 때 사람은 평온하게 물러날 수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면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오랫동안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그러므로 음악 상대를 멍청하거나 탐욕스럽거나 귀찮은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거절하지 마십시오. 오직 조건과 가능성, 그리고 상황에만 집중하십시오. 저는 이 요청을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요구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무리한 부탁이라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도 거절의 뜻을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제안이 몹시 불편하군요. 음악.
그래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지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전부를 거절하는 대신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남의 부탁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날 뿐이죠. 그럴 땐 전부 수락하거나 완전히 거절하는 양극단 사이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다른 우선순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은 어렵지만 1시간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전액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이 정도 금액은 보탤 수 있습니다. 대신 처리해 드릴 순 없지만 초기 단계는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우리가 진심으로 돕고자 할 때만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음악 마지못해 돕는 것보다 차라리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낫습니다. 귀국자 괴구즈께서는 무조건 유순하게 굴어야 사랑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음악 뼈대 없는 유연함은 외부의 힘에 의해 쉽게 굴절되고 맙니다. 그분이 추구한 것은 목적이 있는 유연함. 즉, 핵심은 잃지 않되 상황에 따라 표현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따라서 대안을 제시한 뒤에는 상대방이 그것을 시작점으로 삼아 다시 원래의 무리한 요구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1시간만 돕겠다고 했다면 딱 1시간만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금액의 한계를 정했다면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 선을 넘지 마십시오. 음악 한계라는 것은 일관성 있게 행동할 때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몇 번 애원한다고 결정을 바꾸는 사람은 거절이 결론이 아니라 넘어서야 할 장애물이며 더 강하게 압박하면 뚫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가르치는 꼴입니다. 다음번엔 그들이 더 강하게 밀어붙일 테니까요. 상대가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꼭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의와 결정사항을 다시 한번 차분히 언급하면 됩니다. 이 방법이 당신이 원하던 바가 아님을 압니다만 제가 도울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멈추십시오. 때맞은 침묵 역시 거절의 일부입니다. 어색함을 메우려고 계속 변명하다 보면 본인의 결정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말들을 내뱉기 십상입니다. 음악, 다만 모든 관계에 똑같은 화법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에게는 우리의 상황을 좀 더 깊이 나눌 수 있겠지요. 직장 동료에게는 업무와 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선을 자주 침범하는 사람에게는 음악 답변을 더욱 간결하고 일관되게 해야 합니다. 귀국자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처신을 달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정된 공식이 아니라 내 앞의 상대가 부드러움을 원하는지, 명확함을 원하는지, 아니면 단호한 거리가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이유만 대면 존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설명을 흥정의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자의 유형과는 말을 많이 섞을수록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그럴 땐 간결함이 최고의 방어막이 됩니다. 거절이 관계를 해치지 않으려면 다음 3가지가 담겨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되 음악, 결정사항을 명확히 전달하며 헛된 희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적절한 대안이 있다면 제시하되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없는 대안을 지어내지는 마십시오. 진정한 요령이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요령은 자신의 원칙을 배반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품격을 해치지 않고 상황을 매듭짓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련된 거절의 기술을 써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타인의 인정에 목매어 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절은 불가능합니다. 말이 온화하면서도 나약하지 않으려면 때로는 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상대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면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겉은 부드럽되 속은 단단하게 상대의 마음을 크게 잃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거절의 기술 중 가장 높은 단계는 화려한 언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면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대립하지 않고 속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것. 만약 거절의 기술만 배우고 여전히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거절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만들 마법의 공식만 평생 찾아 헤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바를 가로막는 모든 종류의 선 자체를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귀국자는 타인의 반응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음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자신의 동기와 언어, 행동만을 다스릴 수 있을 뿐입니다. 충분히 경청하고 존중하며 본인의 한계를 명확히 밝히고 상대를 모욕하지 않았다면 그 나머지 감정의 몫은 상대방의 것입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많은 이들이 거절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상대의 실망과 자신의 잘못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상대는 그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실망할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어줄 의무가 전혀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슬퍼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누구나 슬픈 표정만으로 우리를 조종하려 들 것입니다. 귀국자는 표현 뒤의 동기를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눈물은 진짜 아픔일 수도 있지만 압박의 도구가 되기도 하니까요. 분노는 순간적인 반응일 수도 있으나 때로는 상대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연출되기도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부정하지는 않되 그 감정이 자동으로 나의 명령이 되게 두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실망한 건 알겠지만 실망했다고 해서 내 결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감정은 인정하되 통제권은 넘겨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기둥이 있는 부드러움입니다. 노자더자의 정신에서 물은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장애물과 모양을 다투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흐름을 지켜나갑니다. 지혜로운 거절도 이와 같습니다. 권력을 증명하려 목소리를 높이거나 자신을 보호하려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압박 때문에 원칙에서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중심이 단단할수록 말은 가시가 돋지 않습니다. 내면이 확실한 사람은 겉으로 사납게 굴 필요가 없으니까요. 오히려 자신의 결심이 흔들릴까봐 과잉 반응하며 거칠게 굴어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절할 때는 몸에 힘을 빼고 평소의 호흡으로 간결하게 말하십시오. 동정심을 얻으려 억지 웃음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도전적인 태도를 취하지도 말고 음악, 침묵을 서둘러 메우려 하지 마십시오. 거절 직후의 침묵은 실패가 아닙니다. 상대가 기대와 다른 상황을 받아들일 시간일 뿐입니다. 이런 상태를 유지하려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자신만의 원칙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건강, 가족과의 시간, 직업적 원칙, 재정적 안전이나 개인의 품격 같은 것들 말입니다.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잠시 어색함을 피하려고 모든 것을 조금씩 양보하게 됩니다. 귀국자는 명확한 한계가 없는 사람은 타인에게 조종당하기 쉽다고 보았습니다. 두려움,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구만 적절히 건드리면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반하는 일조차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명확해지면 결정은 단순해집니다. 매번 압박을 받을 때마다 처음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비를 위협하는 돈은 빌려주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면 아무리 간절한 애원도 안전선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부당한 일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것이 기준을 어길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사람을 냉혈한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의가 악용되어 양쪽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아줍니다. 다만 한계 역시 지혜롭게 살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 딱딱한 법조문처럼 변해서는 안 됩니다. 도가더자는 유연함을 귀하게 여깁니다. 타인을 구하기 위해 계획을 잠시 미뤄야 하는 응급 상황도 있으니까요. 특별한 희생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관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이 스스로 내린 선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죄책감에 의한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자원한 희생은 인연을 만들지만 거절하지 못해 억지로 한 희생은 원한을 쌓을 뿐입니다. 귀국자는 매번의 거절이 곧 타인에게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번 명확하고 일관되게 행동하면 예의 바른 사람들은 서서히 우리의 선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거절했다가 내일 몇 번 애원한다고 다시 수락한다면 상대에게 계속해서 선을 넘어도 된다고 가르치는 셈입니다. 일관성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음악, 그들이 왜 떠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모질어서일까요?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이용할 수 없어서일까요? 어떤 이별은 손실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양보로만 유지되던 관계의 민낯을 드러내줄 뿐입니다. 음악, 진심으로 우리를 아끼는 사람은 우리가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증명하지 않아도 곁에 머뭅니다. 거절당해 당장 기분은 나쁠 수 있어도 결국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반대로 우리를 도구로만 쓰려는 사람은 한계를 이기적이라 부르고 자신을 지키는 일을 비정하다고 말하며 과거의 작은 도움을 비처럼 여기어 계속해서 희생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 반응이야말로 그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답변입니다. 그럼에도 음악, 스스로를 돌아보며 한계라는 이름으로 무책임을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경계해야 합니다. 함부로 거절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약속한 의무, 자녀에 대한 책임,
자신의 역할에 마땅히 해야 할 일, 스스로 저지른 일에 대한 결과 말입니다. 현명한 거절은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귀국자는 각자의 분수와 위치를 지키는 것을 지향했습니다. 내 책임이 아닌 일은 거절할 권리가 있지만 이미 약속했거나 본연의 의무인 일을 몇 마디 부드러운 말로 남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성숙함이란 남이 씌운 짐과 내가 져야 할 책임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꼭 남을 돕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무한한 요구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에 정말 중요한 일에 온전히 힘을 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락할 때 그들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온전한 마음으로 돕습니다. 제자리에 쓰인 거절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락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모든 요구를 다 받아들인다면 그 동의에는 더 이상 깊은 뜻이 담기지 않습니다. 그저 압박에 굴복하는 습관일 뿐이죠. 거절할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예라는 대답은 진정한 선택이 됩니다. 지혜로운 거절은 단순히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한 술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도리와 자신의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예술입니다. 타인의 필요를 헤아리되 나의 형편을 잊지 않는 것이죠. 말투는 부드럽게 하되 결정은 명확히 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되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굳이 냉혹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착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매번 손해를 감수할 필요도 없지요. 귀국자께서는 중도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때를 기다리며 말을 가려하고 자신의 선택 속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 말입니다. 진정 지혜로운 자는 결코 남을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란 누군가에게 모욕을 주지 않고도 거절할 줄 알며 적대감을 키우지 않고도 자신의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태도를 갖추었더라도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권한을 타인의 감정에 내주지 않는 사람이지요. 결국 적절치 못한 때에 내뱉은 거절 한마디가 당신을 매정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당신의 진심이 그만큼 귀한 것이며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줄 뿐입니다. 귀국자께서는 사람들에게 냉담해지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도울 때는 무엇을 도와야 할지, 받을 때는 어느 때를 선택해야 할지, 거절할 때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가르치셨을 뿐입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가장 진실한 마음마저도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관대할수록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진정 아끼는 사람이라면 왜 당신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려는 자들은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즉시 떠나갈 것입니다. 거절 한마디에 당신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순간이 상대의 본질이 가장 투명하게 드러나는 때입니다. 앞으로는 예라고 대답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을 돕고 난 뒤에도 나 자신을 돌볼 힘이 남아있는지를 말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거절이 두려워 지쳐버렸던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했다면 댓글로 충분해
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한탄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타인의 마음을 챙기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혹시 거절을 못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영상을 그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적절한 순간에 닫힌 문 하나가 상대에게는 잠시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키지 않는 승낙으로 매일 갉아먹히는 삶은 더 깊고 오래가는 흉터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 좋은 사람은 항상 예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예가 결코 흔해지지 않도록 아니오를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